제 포트폴리오에는 3개의 주식이 80%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분산 투자는 생각을 안 해봤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왜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구글, 아마존, 메타에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분산 투자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남기시면은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그리고 저는 교훈도 얻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알려주는 주식보이 제이슨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했다시피 3개의 주식이 80%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 두 번째는 아마존, 세 번째는 메타, 이렇게 순으로 금액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빅테크라는 바구니 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넣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정답이고요. 이게 저랑 맞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분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기업을 여러 개 산다면은 저같이 본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분기별 실적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이벤트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자세히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계좌에 가지고 있는 회사의 CEO의 이름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오는지 그런 모델부터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할 수 없다면은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20%는 인덱스 펀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빅테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 포트폴리오고요. 그런 점을 좀 인식을 해서 인덱스 펀드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덱스 펀드도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나 시도하면 안 되는 포트폴리오다. 정말 이렇게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한 세상을 낙천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번 연도 1월에는 상당히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에서 12개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감하게 루저들을 쳐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들, 그리고 제가 신용할 수 없는 회사들을 과감하게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3개의 회사로 추려냈습니다. 어떻게 이 3회사로 결론이 났냐 물어보시면은 제 모토는 양보다 질을 찾자이고 미국 우량주 중에서는 가장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한 퀄리티 기업을 3가지 고르자라고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는 이 3개의 기업도 굉장히 벅차고 힘들어요. 더 이상 실적 발표를 읽고 재무제표 읽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벅차요. 이 3개만 해도. 우선 제가 회사를 볼 때 판단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제품을 만지고 매일 느껴볼 수 있느냐.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도 아마존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존을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의 회사의 제품을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으니까 주주 입장으로서는 항상 이렇게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뭐가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이 회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무엇이 있느냐, 준 독점 수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무엇이 뭐냐면은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성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강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를 못이라고 표현합니다. 못이 와이드하면 와이드할수록 적군들이 들어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못이라고, 이 못이라는 거는 와이드하면 와이드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탑 1인데 탑 2가 아마 빙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빙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90%가 구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못이 굉장히 와이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기업, 구글, 메타, 아마존은 못이라는 게 굉장히 와이드한 회사로 거의 준 독점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벤트에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느냐입니다. 셰프론 같은 오일 회사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이 워낙 정치에 민감하고 그리고 어떠한 몇 개의 나라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을 짐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0% 오른다 하면은 10%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라이징 파워가 있다는 거죠. 주주 입장으로서는 이런 걸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세 개의 회사들 모두 정말 빠른 성장률을, 큰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한테는. 다섯 번째,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같이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냐도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구글이랑 메타 둘 다 이 두 개의 기업들이 배당금을 준다고 이번 연도에 선언을 했어요. 아마존은 아직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배당금을 주거나, 지금 아마존은 완전 성장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세 회사들 주주들을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회사고요. 메타를 예를 들어봅시다. 2022년에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비효율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메타버스에도 계속 돈을 넣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이 비즈니스에 돈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깊게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전략도 바꾸고 효율성도 늘리면서 지금은 뭐 바닥에서 한 5배가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2021년부터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2022년 후에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주주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어쨌든 주주들을 정말 위하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는 주가가 싸냐 이겁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빅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요점을 충족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여섯 번째 포인트, 적당한 가격에 트레이딩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이 세 회사들이 빅테크 중에서는 비교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재무제표 등을 얘기하면 시간이 한참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인 영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의 돈을 이 회사에 넣는지 숫자를 좀 보고 스토리도 좀 봐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나중에 드려볼 거고요. 하지만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24년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포워드 PE가 30, POCF가 27, 구글은 PE가 23, 그리고 POCF가 19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효율성이 좋고 다방면으로 거의 완벽하다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에 실수 같은 거를 정말 많이 하면서 비효율성도 많이 보여주고 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욕먹을 만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산다 피차이 CEO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구글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주주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하면은 프리미엄이 조금 작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물론 숫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가진 회사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글은 뭐 AI 리더로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아마존은 이제 회사를 완전히 막 키워가는 투자 단계에서 성장 모드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완전 성숙한 회사가 점점 될 거고요. 앞으로 자유현금 흐름을 엄청나게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광고 부분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세 회사들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저는 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번 연도 초에 10개에서 12개 정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을 이 세 회사로 추렸다. 이 세 회사로 추려서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이 회사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또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가 할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쳐내고 그 빈자리를 인덱스 펀드로 채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늘 이 세 개의 회사의 비중이 80%나 되지만 저는 정말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80%라는 금액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의 비중도 계속해서 늘려갈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해야 돼요. 분산 투자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한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개별 주식을 사려면은 그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한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세 회사로 추렸다. 그래서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나이대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50대나 60대 비교를 하면은 분산 투자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내 재산을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분산 투자라는 주제가 정말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저 같은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